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이제 제가 오래된 구독자님입니다. 예, 과거에 저한테 특수부대 이제 가려고 많이 문의도 해주셨었고, 그래서 되게 노력 끝에 하고, 그때 가신다고 하셨을 때 되게 또 공감이 많이 됐었던 게, 제가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 대화 내역도 제가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자기의 역량을 되게 낮게 평가하고 넌 특수부대 가서 이렇게 적응 못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조달님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설득하거나 이겨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라고 저도 솔직히 그 당시 그랬어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이제 가족들 설득하는 부분, 그리고 특수부대에 간절히 가고 싶어서 훈련했었을 때 이런 일대 과정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 성실하고 진짜 이런 특수부대에 가도 되게 알맞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을 정도로, 그냥 정말 특수부대에 약간 진심이셨던 구독자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수부대에서 재직을 하고 계세요. 어디 특수부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워낙 특수부대 쪽이 뭐 몇 개 없고 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폭넓게 좀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또 사랑하는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취지 내용이 너무 좋았어서 하고, 또 저도 실제로도 질문 취지 내용이 너무 좋았어서,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 때 이 실제로도 이런 그 군 생활에 저와 또 비슷한 맥락들이 많았었어요, 구다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풀어보면은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이런 그 갈등으로 또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들 중에 특수부대 출신이고 특수부대 지금 현업이신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1000명 이상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영상을 바치고자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컨텐츠, 최근 컨텐츠들 중에 특수부대에 대해서, 지금은 되게 힘들지만 특수부대 입대해서 자대 배치받고 생활할 때 까마득하고 하나도 모르고 막내로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될 때, 진짜 그때는 진짜 뭐 엄두가 안 난다. 그치만은 이게 나중에 1년을 돌아봤을 때, 뭐 2년을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청개구리래, 올챙이 시절 때 생각하면은 정말 그때는 좋은 추억으로 장식했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그분이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되게 세월이 특수부대에서 초창기의 시절을 알고 있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흐른 지금에 돌아보니 또 이분은 또 되게 공교롭고 다행인 게도 특수부대 적응을 잘하셨대요. 하고 또 지금도 이제 상당히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의 특수부대 요원이지만, 현재 재직자지만 지금 수준이 되게 높대요. 예, 수준이 높고 적응도 잘하고 있고, 되게 뭐 어떤 생활적인 뭐 어떤 이런 탈은 없대요. 근데 지금 어떤 자기의 어떤 지금 그 위기의 봉착이라고 한다면은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래서 조달님이 되돌아봤었을 때 회의감, 되돌아보면은 이런 그 지금 어떤 그 막내 시절 때 힘듦이 그 당시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잊혀진다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나는 지금 단연 근무를 이제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해보고 난 후에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 지금 나는 오히려 이제 생활이나 어떤 전투력 수준도 많이 상위급인데 상위 시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회의감이 든다. 이럴 땐 조달님이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회의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좀 두루뭉실하고 좀 이렇게 좀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군 생활을 처음 할 때 당시, 물론 과거 옛날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럴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어떤 주제가 좋아서 듣는 뭐 일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희 어떤 말투나 그 주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약간 파일을 좀 키워가지고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되게 좀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야기나 소재거리로 좀 흥미롭게 봐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컨텐츠 만드는 어떤 편집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거 대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회의에 대해서는 이 작은 이 단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뭐 진짜 솔직히 한 3-4시간도 썰을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득문득 생각나는 어떤 구다리는, 처음 군대 들어왔었을 때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군대보다 너무 비신사적이어서
이 비신사적인 것 때문에 회의가 왔었어요. 1년 차 때.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특히 이 영상을 본다라면 저의 어떤 이런 저의 어떤 이 회의의 어떤 연도와 어떤 또 저의 회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개요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었을 때는 나는 이제 저는 2000년대 군 생활을 했죠. 2000년대 군 생활을 했는데 나는 후배를 때리기 싫어. 나는 후배들을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나는 후배 때리기 싫은데 때리라고 시켜. 이런 게 나 회의가 왔어요. 저는 나는 식고문 역으로 당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후배들한테 식고문 시키고 싶지 않아. 후배들한테 악습 부리고 당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남들한테 후배들한테 후배를 훈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악습 부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혼나고 제가 역으로 더 혼나고 욕을 먹고 맞는 것에 대해서 그때 1년 차 때 회의가 왔었어요. 예. 이런 비신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와 이런 것들은 나 혼자서 바꿀 수 없나 보구나라는 걸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단정을 지었었거든요. 제가 멋있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회의가 왔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목소리를 높이든 미친 짓을 한다고 뭐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여기에 녹아들고 싶진 않거든요. 내가 나 이래갖고 나 맨날 후배들 때리고 후배들 뭐 갈취하고 뭐 후배들한테 악습하고 후배들한테 식고문 시키고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마누라 팰 겁니까 제가 뭐 그래갖고 그 성격 그대로 이어받아다가 저녁에 가지고 뭐 마누라 패고 뭐 마누라한테 욕짓거리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런 습관 뵐까봐 저는 이제 그런 거 일절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 훈육하는 데 있어서 얘는 너무 게으르다는 식으로 해서 1년 차 때 너무 그 당시에 후배가 생겼을 때쯤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 이게 너무 비신사적이고, 이거, 와, 이런, 그 틀에 박힌 악습은 뭐 이게 진짜 1, 2년 가지고 안 바뀌겠구나라는 생각 들면서 그때 이런 회의감이 들었었고, 또, 제가 또 회의감 기억나는 것 중에 또 2년 차 때는 이제 특수전 팀 안에서 이제 특수작전 하는 이제 중대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거기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는, 예,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어떤 후배들을 훈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게으르다는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지만 전투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뭐 누가 뭐 말해도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거고 내가 뭐 어떤 팀 내에서 이제 성과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거 가지고 뭐 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수전 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버리니까 거기서 동기부여가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수전 팀에서의 어떤 한계치를 그러니까 내가 하산 아부랭인데도 정점에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 스테이지가 이제 그 퀘스트가 다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개인 썰 많이 풀어드렸죠. 그래서 회의감이 왔었어요. 아, 이 특수전에서 내가 뭔가 하고자 했던 것들 하고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서의 어떤 더 이상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후배님도 자기가 오히려 역으로 못했으면은 이런 회의감에 대한 거에서 고민 안 할 텐데 역으로 잘해버리시니까 지금 잘하고 상위권에 있고 뭔가 인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한계치나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가 사라져서 어쩌면은 회의가 일찍 온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차 때 그러게 왔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소속을 옮겼잖아요. 예, 다른 데로 전출을 가서 이제 특임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회의감이 안 찾아오냐? 아니에요. 예, 우리가 소고기만 평생 먹고 살면은 소고기가 비싸서 우리가 이게 되게 뭐 날일 때만 먹잖아요. 근데 뭐랄까 맨날 소고기 먹으면은 그게 또 뭐 스페셜한지 모르듯이 제가 그래서 특임대 가서 근무했는데 특임대에서도 뭐 회의감 안 들었냐? 들었습니다. 어떨 때 들었냐? 제가 그 당시에 3년 차 때 이제 해척조를 수료하고 왔었는데 제가 그때 근무하던 해척조 교육 시스템은 그 해척조 받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3개월 그 정도 되는데 3개월 동안 외출 외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출 외박이 없는 상태에서 수료하고 와가지고 그때 4박 5일인가 휴가를 줬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귀고 있던 이성 친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서 그때 외박 때 필히 가야 되는 특별 휴가를 이제 해촉조 수료했다고 특별 휴가를 받았을 때 필히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외삼촌이 저 이제 조카가 이제 특전사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해서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아들처럼. 그래서 그때 삼촌이 벤츠 S클래스를 뽑으셔서 이제 뭐 조카도 싣고 이제 저 집에 데려다 준다고 저희 부대에 방문하셨어요. 저 휴가 때 이제 집에 데려다 준다고. 그래서 삼촌이
위병소에 왔었고, 저도 이제 휴가 신고를 다 하고 이제 휴가 갈 준비에 진짜 모든 마음과 모든 정신 상태를 이완시키고 위병소를 나가서 와 삼촌 차 좋네요 하면서 삼촌 조수석에 차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부대 전화가 왔었습니다. 비상이 걸려서 다 복귀하래요, 전원이. 예. 아, 저도 예외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예외가 없다, 복귀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머리를 다 밀으래요. 예. 머리를 다 밀었어요. 휴가 가는 도중에 복귀한 것도 서러운데, 아무튼 그때 어쨌든 뭐 불미스러운 일이었는데 부대 안에 사고자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대 안에 뭐 비상이 걸려가지고 전체 소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의가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아량과 이해심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 누군가가 어떤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소집이 돼야 되고, 뭔가 내가 나중에 뭐 부모님 아프셔가지고 간병하고 있는데 뭐 비상소집이라고 튀어나가야 하고 할 때 내가 이거 웃으면서 부대에 복귀할 수 있을 자신과 어떤 아량과 이해심이 있는가, 그런 충성심과 그런 국가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군대에 있을 때 지금 막연하게 떠오르는 회의감이 있어갖고, 그때가 가장 큰 회의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때 회의감 들어서, 그때 회의감 들고, 그때 장기 단기 고민하고 있었을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진짜 니폰도 칼단기로 제가 그때 스탠스가 바뀌었거든요. 아, 전역 해야겠다. 그때 전역 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큰 회의감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가 당시에 중사진이었는데 부대 안에서 솔직히 궁시렁대면서 화를 많이 냈어요. 솔직히 그때 뭐 상사도 있고 중사도 있고 했었는데, 뭐 그 사람한테 혼이나 하든 뭐 하든 안 보이고, 왜냐면 나도 진짜 이 휴가를 바라보고 큰 거사를 치르러 나가서 이완이 된 상태는 다시 들어와서 이제 다시 마음 다잡고 군대에서 뭐 외출 외박 없이 한 달이었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그 뭐냐 자수하라고 있으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을 안 하고 이제 뭐 어떤 부대원이 잘못을 해서 내가 복귀한 것도 그 사람들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이도 어렸었고 너무 이제 감정이 앞서더라고. 그래서 막 그때 부대에서 소리 질렀거든요. 솔직히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그 당시에 그냥 그래서 팀원들한테도 뭐 위에 상급자나 선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 이런 상황이 너무 나는 싫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휴가를 못 가는 거,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 모든 게 이렇게 연대 책임 묻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전 이야기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그때 제가 근무하던 특임대장님이 진급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하가 사고를 한번 쳐버리면은 그 상급자의 대장은 그 자기 평전 근무에도 엄청나게 이게 손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개인 감정도 있고 자기 진급에 있어서 누락되는 어떤 이런 구다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악화심정들도 엮여가지고 저희들을 전부 묶어놓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었거든요. 괘씸죄로다가. 그래서 여러 명이 피해를 봐야 되고, 또 저는 그래도 양반이었는데 결혼을 앞둔 선배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게 되면 좀 약간 미용적인 부분으로 머리를 좀 기르고 있었는데, 대부분 뭐 그때는 뭐 특수부대 출신이어도 아무리 뭐 HID든 뭐 UDO든 결혼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결혼을 정상적이게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상황이나 안 됐어 갖고, 그 사람도 머리를 빡빡하게 이제 땡중처럼 밀고 있었던 상황 자체가 너무 그걸 보고 있는 후배인 저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 그 당시에 또 에피소드와 상황들이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근데 그때 회의감을 어떻게 이겨냈었냐면,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제일 그래 동경하고 믿고 따랐던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 선배는 되게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도 저보다 지덕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준아, 너는 참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면서, 마냥 저를 나무란 게 아니라 나도 지금 힘들다. 우리가 모두가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금 근무하거나 남은 기간까지 복무해야 되는 동안은 우리가 군인 아니냐.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서러움과 또 약간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라도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버텨야 되는 게 군인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에 대한 어떤 군인에 대한 어떤 자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약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 저한테 욕하면서 쌍욕하면서 때리면서 화를 냈었다면은, 그 당시에 제가 했던 행동도 무례하긴 했었는데, 그 선배가 만약에 화를 냈었다면은 안 그랬을 건데 조곤조곤 저를 설득시키면서 그때 당시에 뭐 약간 좀 서운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싹 씻겨 나갔어요. 예.
그 제가 그 당시에 좀 약간 삐져 있었던 상황들도 뭔가 이렇게 반성하게 되었었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저의 그 당시에 3년 차 때 회의가 들었었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씻겨나갔던 계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2년 차 때 제가 그 1년 차 때는 제가 그 회의를 씻을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떻겠냐. 근데 막 그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막 뭔가 그 악습이라든지 막 이런 부조리에 있어서 나도 해야 되는, 나도 당하기 싫지만 나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약간 굴레들이 너무 싫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냐면 그냥 단순했었어요. 그냥 세월이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부정했다라기보다 뭐 부정할 때도 있었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부정하고 진짜 뭐 속으로 궁시렁대고 뭐 욕도 하고 뭐 아무도 없을 때 악도 한 번씩 지르고 했었지만서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텼던 게 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내가 버텨야지 내가 나중에 좋은 선배로서 그래도 그나마 후배들이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내가 좀 그래도 좋은 그림자가 되어주지 않겠냐. 그러려면 내가 그래도 이런 약간 힘듦과 역경을 진짜 멋있으려고 뭐 동기부여 여러분들한테 가식적으로 삼아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느꼈던 감정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버텨서 떳떳하게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컸어갖고 그냥 단심 주먹 구구식으로 그 당시에는 버티고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1년 차 때는. 그러니까 2년 차 때는 특수전 팀에서 인정받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뭔가 약간 좀 정점의 끝자락에 올라갔었을 때는 어떤 생각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전입이나 어디 이제 제가 뭐 특임대로 갈 수 있었다나 가려고는 희망했었지만은 확정을 지을 순 없잖아요. 내가 간다고 해서 뭐 대대장님이나 행보관님의 어떤 승인도 나야 되는 거고, 그 중대에 있던 담당관님도 어느 정도 승인을 내줘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내가 만약에 간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예,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위에서 다 묵살시켜버리면 못 가는 부분인데 요망은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계속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다고 특수전 팀을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고 내가 특수전 팀을 지금도 좋아하고 그 임무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제 통신주특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했지만은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었던 게 사설 마라톤 있잖아요. 그냥 부대 내 뭐 지역대나 대대에서는 약간 체력적인 부분이나 전투력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진짜 거의 넘버 원, 투를 제가 다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대대 지역대 예, 그냥 겸손 좀 더 보태면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부대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소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줄 수밖에 없어요. 회의가 왔는데 그래서 그때 찾아낸 대안이 사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나갔었어요. 내가 달리기를 좋아하고 구보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정점을 그랬었어서 그때 그래서 사설 마라톤이나 사설에는 더 괴물들이 많거든요. 예. 진짜 특전사에서는 뭐 뛰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밖에서는 마라톤이 전부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마라톤이나 달리기로 대결을 했었을 때는 훨씬 관록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 찾고 하고 그 당시쯤에 제가 이제 UFC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조르즈 생피에르 BJ 팬 그 시대 때거든요. 그때 청리대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종합격투기 굉장히 좋아했어갖고 종합격투기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가 어느 정도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애.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제가 격투기를 한다라고 부대 내에서 전투력이 높아지고 또 뭐랄까 진급이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대 체력 측정을 잘 보고 그래서 격투기 좋아하는 선수들의 어떤 핏이나 그 다음에 저하고 약간 키 사이즈나 이런 게 비슷한 사람을 제가 찾고 그 사람이 어떤 모티베이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어떤 카테고리의 운동 선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열정이나 뭐 마인드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멋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그 당시 대 모티브로 잡았던 사람이 그냥 조르즈 생피에르였어요. 조르즈 생피에르가 지금도 되게 유명한데, 제가 그 당시에 뭐 미들급 그다음 웰터급의 무패 파이터였고 그 당시에 진짜 그냥 거의 전지전능한 그 당시에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라 해야 되나 거의 그 볼카노프스키급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지금은 저변 확대가 많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UFC가 그렇게 매니아들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제가 되게 좋아하던 선수였어요. 키도 저하고 되게 비슷했고 핏도 되게 비슷해서 그 사람 운동하는 거도 막 따라 해보고 그 사람이 되게 창의적이게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뭐 UFC 쪽으로 좀 빠지긴 하는데 이야기가 이 사람이 또 막 그 그래플링만 주도적이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 사람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운동이
격투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접근한다. 뭐 체조를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막 그 다음에 막 진짜 뭐 기계 체조를 한다거나 하고 또 뭐 러닝 약간 육상을 한다거나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로 리듬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 어떤 운동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또 필 받아가지고 또 운동의 어떤 동기부여도 찾게 되고 하면서 2년 차 때는 그랬었어요. 3년 차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4년 차 때는 특임대 가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쓰다 보니까 하고 또 그 당시에 장기 단기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해서 회의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하는 사람인데도 회의가 오거든요. 근데 그 제 입으로 제가 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창피스럽고 그 당시엔 좀 잘한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둥가둥가 해줬을 적에 그때가 이제 4년 차였는데 4년 차 때 이제 정점에 뭐 3년 차 때랑 4년 차 때쯤에 이제 정점에 들어서고 하면서 회의가 들더라고요. 더 이상의 어떤 그 소속돼 있는 부대 목표의식 같은 게 사라지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찾았던 게 그때도 회의가 왔었을 때 그런 사설에서 이제 많이 회의를 이겨내려고 했었었죠. 예. 뭐 밖에 대회 나가고 뭐 밖에 있는 이제 운동 동호회에서 뭐 예를 들어 내 마라톤 동호회래 그럼 밖에서 뭐 부대 내에서도 잘 뛴 사람들 정말 날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그 밖에서는 진짜 달리기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어떤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쨌든 부대 밖을 또 밖에서 또 훈련하게 되면 또 굉장히 환기도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분위기도 전환되고 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자극도 많이 받고 또 이제 기분도 전환되고 운동도 재밌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4년차 때도 그렇게 밖에 하는 사설 운동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들을 약간 모티브 삼아서 그 사람들 영상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동기부여나 뭐 끌어내고 하면서 회의감을 이겨내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특수부대도 1년차가 됐든 2년차가 됐든 3년차가 됐든 4년차가 됐든 좀 반복에 안 지치는 사람들하고 또 좀 본인의 개성이 적고 좀 고분고분 하실 줄 아는 사람들이 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 내가 강해. 내가 최고야라는 것들을 좀 빨리 느끼거나 하고 내가 그런다라고 단정 짓거나 객관화 시킨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부대에서 잘 근무하다가 순간 갑자기 돌연 전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서도 잘 산다는 어떤 보장이 있거나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틀어져서 전역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진짜 잘하는 유형인데도 개인 개성이 약하고 그러니까 적고 약하다는 말하는 취소할게요. 적고 그다음에 상급자나 뭐 하급자나 그리고 군대의 그 엄격한 룰과 그다음에 뭔가 약간 때론 부당하고 때론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인내하고 정말 성격이 두루뭉실한 사람들은 같은 어떤 전투력이 좋은 사람이어도 군대에서 회의감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후자보단 전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과 그런 저의 어떤 경험이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구독자님과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되게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저도 회의감이 연차마다 한 번씩 대표적인 어떤 사건들이 꼭 있었다. 그렇지만 이겨내려고 할 때 그 방법을 이제 본인이 찾는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 유형의 회의가 왔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해서 저도 이겨내려고 했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방법으로 이겨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구독자님도 이 구독자님과 굉장히 많은 소통해서 특히 애정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메시지로 되게 피드백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 힘들게 자기도 되게 많이 열망해서 진짜 입대했을 때 한번 그분도 지금 현직이시고 저도 과거 현직이 있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망하고 가슴 떨리고 가면 막 죽는 훈련하는 거 아니야? 가면 진짜 막 군기 엄청 빡센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기대감과 그 다음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왔던 그런 그 초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거에 비하면 지금은 적응이 좀 많이 완벽하게 됐으니까 이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진짜 회의감 드는 것도 사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진짜 내가 오히려 못하다가 든 회의감보다 잘하면서 드는 회의감은 오히려 행복한 걱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좀 약간 생각의 약간 전환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좋게 생각해서 좀 뭔가 이 회의를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부대 안에서의 어떤 멋이라든지 회의를 그러니까 이겨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퇴근 이후에 어떤 사설에서 혹은 뭐 여자친구 혹은 또 가족 뭐 다양한 방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면 저녁을 결심했는데 회의가 온 사람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저녁 이후에 어떤 삶들을 그리면서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겨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긴 이야기를 주저리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었고, 어쨌든 이런 질문을 주시고 저는 이제 항상 감사한 게 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Q&A를 주시고 그렇게 그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일인 거거든요. 어쨌든 저가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이게 뭐 득이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위안이 된다라는 게 과분할 따름이죠. 예, 진짜로 저같이 이런 핫바지 그냥 동네 일개 아저씨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누군가한테는 주옥이 된다는 게 참 저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저주저리 정말 저의 영혼과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서 컨텐츠를 본 누군가가 뭔가 이 구다리하고 잘 좀 뭔가 이 상황과 잘 처해 있어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좀 팁과 그 다음에 좀 뭔가 도움이 되셨으면 되십사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 약소하게 만들게 되었고, 오늘은 또 주말입니다. 그리고 또 곧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오늘 이번 다가온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See you. GS 말고 see you.